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 함께하는 날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이준석 최고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박원석 전 의원하고 인사를 좀 진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그 인사 나누는 주거든요. 예. 여러분 다음 주 개편 있지 않습니까? 개편을 앞두고 박원석 의원과도 뉴스닥에서 작별을 하게 돼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한 2년 했더라고요. 오래 하셨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즐거웠고 또 이 뉴스닥이 워낙 또 이 김현정 뉴스쇼가 인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디선가 또 만나겠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널입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좋아하는 패널이고 참 말씀 합리적으로 잘하는 분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고 오늘 뉴스닥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우리 뭐 얼마든지 다른 코너가 많아요. 네. 요일 바꿔서 또 다른 날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짝꿍이 바뀝니다. 참 섭섭하고요. 하지만 박원숙 의원님 일주일에 제가 2번씩 보거든요. 다른 데서 또 딴 데 만나세요. 있어요? 네, 저희 조합은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석브라더스는 이제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본론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도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어제 화제가 됐었던 정확히는 그제군요. 그제 화제가 됐었던 국감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네, 없었지 않나 그렇다고 싶습니다. 해서 허위 그런데서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영 홈쇼핑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였는데 공영 홈쇼핑 대표가 답변을 하는 중에 유호정 의원을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어이가 아니라 허위였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저 변명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져버린. 정의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그 변명은 허위인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오디오가 겹친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국감할 때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흥분되거나 혹은 서로 간에 말을 자르거나 이러면서 말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음. 평소의 언어 습관이 나온 게 아닌가. 누군가를 호칭할 때 그러니까 네. 어이라고 부르던 습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네. 대표는. 아니 저분이 뭐 연세도 꽤 많고 예. 또 기관장이고 예. 그리고 그게 꼭 권위적이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런 이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 그 피감 기관의 그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할 말은 다 돼. 이제 각별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실책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 거기다가 좀 구구하게 뭐 허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저 유호정 의원은 뭐라 그래요? 뭐 당일날은 이제 질의하기 바빠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고요. 아마 오후 질의에선가 네. 문제를 삼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유호정 의원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확대할 생각은 그건 없는 아닌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네.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허위도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의 발언이긴 하지만은 어이도 그 상황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 대표는 평소에 누군가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부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어이 이렇게 하고 이제 길게 좀 했을 텐데 거의 한 0.5초 만에 자기 이제 발언을 이제 이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유호정 의원에 대해 가지고 그 깔본 의도로 어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평소에 버릇이 나와가지고 아하. 오잉 이런 게 한 건지. 오잉 어이가 그러니까 오잉이라 들리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이라는 말을 거기 집어넣어도 사실 네. 그 상황에서 어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말 좀 멈춰봐요. 어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이 한 다음에 자기가 약간 좀 더 끊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를 하다가 아차 해가지고 말 집어넣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전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 물론 어쨌든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쿨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분의 의도가 그러면 유호정 의원이 어리니까 어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를 죽이자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뭐 예,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유호정 의원도 그걸 너무 이제 강하게 또 어필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어쨌든간에 하지만 이번 유호정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어떤 젊은 사람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준석 최고도 사실은 저기 많지 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최고위원도 하고 정말 그쪽 정당에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2012년에 처음 활동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 그 당시에 예. 굉장히 저에 대해 가지고 젊은 사람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좀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때 이제 결국엔 젊은 사람이라도 결국 같이 이제 활동하고 그 당시에는 같은 비대위원 동료였거든요. 네, 이상동 교수랑 저랑 김종인 비대위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메시지 내면서 결국에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뒤로부터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저의 이제 후원자가 되셨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유호정 의원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 삼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는 유호정 의원의 모습이나 네. 아니면 이번에 그런 모습 보면서 꼭 저런 어떤 의정 활동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뭐 아닌데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네. 많이 없어져 가고는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반말 문화라든지 예. 또 나이를 어쨌든 깔고서 이 관계를 정치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관계를 맺는다든지 나이부터 까고 이런 시작하는. 게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뭐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또 젊은 그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준석 최고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혹은 그 그럼요. 이상으로 역량을 보이고 한 사람의 정치인의 몫을 충분히 해내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게 뭐 나이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네. 자칫 그걸 앞세우다가 요즘 시대에는 이제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서로 주의해야죠. 수수꽃다리님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울 건 확실히 배워야죠.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자,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이에요?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예측할 수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꼽아 오셨군요. 근데 윤 총장이 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걸 즉각 수용했단 말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결국에는 뭐 검사 회의도 소집하고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내놨지만은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정사에 3번 발동된 그런 권한이고 예. 그중에 추미애 장관이 2번 발동했는데 저는 아주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2번 이제 발동한 상황이 항상 이제 뭐 제보자 X도 그렇고 이철 씨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어떤 금융 사기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로 수감된 분이거나 아니면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뭔가 제기를 하면은 그의 추미애 장관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그 정황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 검언 유착건 관련해서도 예. 보면은 결국에는 이철 씨가 그리고 제보자 X가 결국에는 뭐 검찰이 우리를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예. 하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필 서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괴는 하나라고 봐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안에서 김봉현 회장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라임의 쩐주의자 몸통이 아닙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봉현 회장이 결국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검찰 개혁 자체도 희화화시키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몇천억의 펀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목받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이분을 뭐 공익 제보자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분은 살기 위해 가지고 진술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검찰 지휘권이라는 굉장히 헌정사에서 몇 번 발동된 적이 없는 이런 권한을 발동시켰을 때 지난번에 하여튼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대 기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검찰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깨름칙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 예상했던 것, 그 어쨌든 제보자 X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다르게 중간에 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검찰 지휘권이라 함은 권위가 있는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나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인데
과연 그때 그랬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수사 피의자인 사람의 진술로 시작된 검찰 지휘권 발동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만약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 그런다면 전 검찰 지휘권 자체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쩌면 범죄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읊게 되는 그 단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예, 예. 근데 어제 제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김봉현 씨 편지 한 장 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내리는 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편지 한 장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시 불러서 뭐 조사도 하고 감찰하고 했더니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맞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검사 비위에 대해 가지고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으나 하지 않았다는 그 명확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검사들이 비위가 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들이 스스로의 비위 때문에 본인들의 비위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예. 윤석열 총장은 아무 이유 없이 배제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여기서 배제되려고 한다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려면 뭐냐면은 본인이 보고받고 묵살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직구 감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오는 정황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특임 검사나 아니면 뭐 다른 체제로 하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할 만한 특정한 상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번 헌정사 3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2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엔 태산명동 서일필이었어요.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휘권을 배제한다 이거였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거는 김봉현의 편지 예. 이외에는 없어요.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안 왔겠느냐라는 안 게 왔겠느냐 지금 정도죠. 민주당 얘기거든요. 예, 나온 건 없어요 아직. 그리고 나왔다면 어떤 게 나왔어야 되냐면 지금 이준석 최고가 지적했듯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거를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뭐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5월 달에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그리고 8월 달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도 서면으로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사자들에 대한 이 통신 기록이나 네. 또 계좌 추적이나 이것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 맞아요? 덮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당 정치인들? 거기서 이제 하나 유일하게 문제 삼는 거는 애초 5월 달에 왜 네. 직보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총장한테만 보고했느냐. 그렇지. 예. 근데 그게 과연 왜냐하면 반부패국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 네, 근데 그게 심재철 과연 국장.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만한 근거가 되냐라는 약해요? 점에서 저는 좀 그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어쨌든 검찰 관계자가 검사들의 향응 접대 내용은 금시초문이다. 처음 들었다 이번에. 이게 엊그저께 국감에 나왔던 남부지검장 현 남부지검장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합니까? 근데 하나 요 얘기 하잖아요. 김봉현 씨가 감옥에 이제 수감된 다음에 A 변호사,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수석 정도는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힘 실어줘야 된다란 말을 하더라.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A 변호사가 했더라도 A 변호사가 한 얘기이고 네. 그조차도 김봉현의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윤석열이 뭐 강기정 잡으라고 시켰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고. A 변호사 피셜이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거는 이건 남용이다. 그리고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라임 더하기 윤 총장의 가족 네. 플러스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이제 이 배제를 했는데 네.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이에요. 보고도 안 받고 윤 있고. 총장이. 예. 그리고 그 중에 고소고발은 들어갔지만 다시 사건화될 수 있을까? 이미 이제 결론이 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어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러나 이미 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제물로 보기에는. 정치 게임을 한다? 아니 이분이 정부직 공무원 하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잖아요. 이충희 장관. 뭔가 예, 예. 이게 이 사냥감을 가지고 예. 이 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와야잖아요. 윤 저는- 총장 잡겠다 이거라고요? 저는 지지층을 향해서 이 충혜 장관이 지지층을 소구하고 동원하는 예. 그 대상이 지금 그 게임의 대상이 이 윤 총장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 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가지고 이 저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거는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돼요. 이준석 전 최고도 옷벗으란 소리로 들리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들리고요. 하여튼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번에 적시한 4건 중에서 2건이 이제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제를 이제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망신주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근데 것이고.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네. 검찰이 진짜 이런 식으로 뭐 덮고 넘어가고 이랬던 과거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가는 것 되지 않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또 그 윤 총장 측근들 수사에서 배제하라 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건 원칙을 재확인한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가장 그래도 윤 총장 본인이 어쨌든 책임에 가까운 그런 어떤 건이라고 볼 만한 거니 용산 세무청에 했던 윤우진 그 세무서장 예. 결국 그 측근 봐주기? 윤 총장의 가장 측근이라고 윤대진 이제 검사장이 어쨌든 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걸로 연기됐을 때 그런 것들에 윤 총장이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저희 야당이 원래 제기했었어요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청문회 때 그 녹취록도 다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여당에서 네.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을 보느냐 그냥 가볍게 지인 사이에 조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시건하고 이제는 윤 총장에 문제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색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들을게요. 윤 총장 결국은 그만둬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건 이제 두 분 의견이 같은 것 같고 박원석 전 의원이 뽑아오신 상한가 하한가는 뭐예요? 라임 옵티머스를 좀 벗어나서 네. 저는 상한가로 이재명 지사를 정했습니다.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입니까? 이재명 지사 이번 국감에서 이런 국감이면 나 저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슈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 예. 의원들이 너무 많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항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좀 부적절했다 그런 말은 예, 국감을 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 이제 순간순간에 네. 이 울컥함은 이재명 지사가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그 괴로웠던 이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된 어떤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어요. 예.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관련된 논란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앞길에 뭔가 장애가 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 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났다 끝난 이렇게 것.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지지율 많이 오른 것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아하. 예전에는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지지율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확연히 뒤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역량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지지율 역전 현상도 막 나타나고 예. 있는데
대선 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적으로도 무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 저는 돈 가는 곳에는 감사가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경기도가 만약에 100% 재정 자립도를 달성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령에도 결국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도의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없이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이제 결국 그 돌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있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시스템을 좀 초월해 가지고 하는 예, 발언들을 예.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물론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발언의 한 궤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 못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건 너무 짠맛을 이제 즐기다 보면은 예. 본인 짠맛에 도취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 두테르테는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인기몰이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반대로 또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몰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예. 지금 과연 사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못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명예거든요. 아. 거의 대부분이 재선 성공합니다. 하죠. 근데 예. 트럼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음. 그런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말이 앞서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 정치인한테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10% 20% 지지율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고 네. 결국 큰 선거에서 1대1 구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51%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국회도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독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도 50%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라고 있다. 위험한 줄타기라고 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특히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길 바랍니다라고 한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열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이재명 지사도 약간 유감이지만은 네. 저는 우리 당 의원들도 그걸 왜 못 받아치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국민의 네, 짐이라는 네, 네. 발언의 이재명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예. 명백하게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막 현란한 이런 소위 말하는 말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 이번에 받아쳤냐? 우리 박성민 의원도 그렇고 여기 네. 돼 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센 어떤 어필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국민의 짐 발언 나왔을 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신 자꾸 그렇게 하면 당신 더불어공산당 쓰리 들어요 이런 소리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똑같이 받아쳐야 된다. 저는 근데 거기에 있어 순발력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은 발군이긴 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짧게. 상황을 다르게 예. 보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이제 사이다 발언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조금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 내부를 향한 비판도 많이 줄였고 그 키도 낮췄고 이른바 이제 정책 사안이 아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도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그런 파이터 기질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자, 이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각은 좀 엇갈리네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마무리를 하면서 박원석 전 의원 건강하시고요. 네, 어떤 코너로 돌아오실래요? 그건 뭐 이제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